나와서 공부하라. 그걸 강요할 의무는 나한테 없지만, 내가 열심히 수업해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김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데, 초딩, 중딩을 가르치는데, 안 따라오고 수업을 할 맛이 안 나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수업을 가능하면 3번만 합니다. 3번. 그래서 앞으로 3 클래스 아워에 전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도 가능한 빨리 하고 수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헬프 세션.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6월 15일) 토요일날 1시 반부터 할 생각이고, 파이널 유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잠정적으로 월요일날 11시 또 여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 마지막 항목은 다음 주 여러분에게 어사인해서 전날 시험 치기 며칠 전에, 여러분들 파이널 시작하기 며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거 하나. 수업 좀 빨리 시키죠. 내가 가져와. 하나 그냥 들어. 뭔가 수업 못하게 할래? 이름 왜 안 적었지? 그건 안 돼. 1시 30분 이후에 이름을 적을 수 없어. 30분에 왔어? 내가 32분에 시켜보고 걷거든. 맞는 시계 갖고 있어? 끝나면.
왜 문 좀 닫아라. 먼저 이 시간에 이렇게 노랫소리 들리는 건 세계에서 우리 학교밖에 없어. 경대가 좋은 학교가 되기는 아직 요원합니다. 내가 저 13 IT 2호관에 3호관에 있는데 요새 밤에 일을 못해. 주변이 하도 시끄러워. 일주일째.
자, 넘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 모스펫의 기본적인 피직스 비슷한 거하고 전압적인 관계식, 물론 이제 DC에서의 서킷을 했는데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DC 서킷이죠. 바이아스 서킷입니다. 여러분들 DJ 때 이미 바이아스 서킷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설정해주는 바이아스 서킷이고, 이쪽에 인풋을 입력하고 아웃풋을 해서 이제 앰플리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일종의 바이아스 서킷인데, 이 서킷의 특징이 뭐냐면 게이트과 드레인의 RG라는 어떤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는 얼마입니까? I는 항상 0죠. 여기가 VGS라면 여기 전압도 VD도 VGS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 여기가 ID라면 여기도 ID죠. ID, 이쪽 커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쪽 커런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ID입니다. ID. 그래서 이런 서킷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의 파워 서프라이더로서 여기에 Q점을 정해줄 수 있고, 이제 두 개가 쓰이는 서킷도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채널이 형성되면 이 모스펫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습니다. 트라이오드 리전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도 채널이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 전압이 같으니까 트랜스 전압보다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절대로 채널이 형성될 수 없고, 이쪽엔 채널이 있고 이쪽엔 채널이 뭡니까? 이미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스펫은 항상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바이어스 방법입니다. 이게 아닌 방법도 많은데, 그 방법은 만약에 이런 게 바뀐다면 세츄레이션 리전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묶여있다면 항상 채널이 형성되면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이어스 서킷이고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DC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이 ID와 VGS를 이밴드에서해서 소위 오퍼레이팅 포인트 VGS와 ID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죠. 자, 이거 항상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이렇게 있죠. 그래서 ID는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모스펫의 관계식이 있고, 또 하나의 이퀘이션을 찾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이퀘이션은 여기 15V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전압이 0죠. 그래서 이 전압은 여기에 드랍 플러스 여기에서의 전압, 아니면 여기에서 전압. 이 전압은 여기에서 드랍 플러스 여기에서 전압. 이 전압과 마찬가지죠. 드랍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퀘이션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퀘이션과 이 이퀘이션을 여기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두 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VGS가 0V인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0V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건 VGS가 너무나 작아서 채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근이고, 유효한 근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쉽죠. 이 모스펫이 만족해야 되는 이퀘이션 하나, 그리고 이 서킷이 만족해야 되는 이퀘이션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 KVL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 드랍이 0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고, 그리고 이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리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에,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채널이 이미 사라진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되고,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는 저기에 스몰 시그널 마들이죠. 이 부분이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마들이고, 여기에 게이트과 드레인의 RG가 있습니다. 근데 RG의 밸류가 굉장히 큽니다. RG의 밸류가 10메가옴. 그리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커런을 G로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에 커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커런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도 답의 오차가 거의 무시할 만큼 작다. 그런 겁니다. 원한다면, 이걸 포함해서 뭐 정확한 표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건 지금 얘기한 이유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해서 합니다. 어쨌든 이 GM이라는 파라미터는 GM, 지난 시간에 했던 트랜스컨덕턴스를 이베이션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웃풋 리지스탄스를 포함 안 할 이유가 없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웃풋 리지스탄스, 얼리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 드레인 커런, ID 이렇게 하고, 여기 써 있는 대로 만약에 아니라 RG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흐르는 커런을 무시하고 이게 없다면 여기에서 디벨롭 되는 전압은 이 커런 소스에 의한 여기서의 드랍의 네거티브로 해도 거의 오차가 없다. 이거 실제로 해도 회로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이와 같이 마이너스 3.3의 볼티지 게인을 얻었습니다. 파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DC와 AC 어나리스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 BJT 경우처럼 여기에 흐르는 파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생각해 봅니다. 됐습니까? 자, 이변이 없으면 이거대로 진행합니다. 헬프 세션하고 파이널 인젠. 호목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핸드아웃하고 대략 열흘 뒤에 다시 오습니다. 자, 이제 파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건 좋은데 실제 웨이폼이 어떤 모양일 것인가 대한 파형을 여기에다 스케치합니다.
학생이 40. 여러분들 그 비디오 게시를 중단합니다. 촬영은 하지만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출석 상태가 나빠지면 촬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앰플리파이어의 어떤 상황에서 전압이 되냐면 지금 VI가 이와 같이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2처럼 이런 트라이앵귤러 웨이폼인가 됐을 때 각점의 파형. 그래서 VI가 이렇게 되고 VGS 여기 전압은 여기 DC 전압이 아까 4.4였죠. VGS가 4.4였으니까 4.4에 0.2가 실린 전압이 여기 인가되겠죠. 그래서 4.4를 중심으로 0.2로 스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전압은 이 전압은 여기도 4.4입니다. 4.4인데 여기 이게 증폭돼서 아까 있던 0.2가 3.3만큼 증폭돼서 부호가 반전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압이 나타나고 여기 전압은 이와 같이 그리고 아웃풋 전압은 저기 나타나는 뭡니까? AC 컴포넌트만 나타납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자, 이게 항상 이렇게 연결하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IR 서킷에는 이게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 전압이 굉장히 커지면 이제 AC는 다르죠. AC는 여기 AC와 여기 AC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AC가 포함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걸 앰플리파이어로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는 맥시멈 VI가 얼마인가에 대한 계산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가장 커지는 점 여기에 맥시멈 요 밸류와 그 다음에 VD의 요 미니멈 밸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트레블 전압이 되면 핀치오프고 트레블 전압보다 더 작다면 뭡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이고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트라이오드 리전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할 수 있는 맥시멈 VI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기 VI가 있죠, VI가. 이제 VI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맥시멈 밸류와 여기에 미니멈 밸류가
이 양단에 디벨롭 될 수 있는 전압의 맥시멈 밸류고 그 밸류가 맥시멈 밸류가 만약에 VP 트래플 전압에 일치한다면 핀처프가 되고 그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면 채널이 전체에 있는 트라이오드 리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아야죠. 그래야만 이쪽에선 채널이 사라진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게 되고 이게 항상 맥시멈을 정해주는 기본적인 이퀘이션입니다. 여러분들 BJT 경우엔 이와 비슷한 이퀘이션인데 이 전압이 트래플 전압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정션이 턴온되는 전압이었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맥시멈 전압을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VI가 0.3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VI max가 0.35V. 따지만 뭡니까?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고 그 이후에는 트라이오드 리전에 가서 다른 동작을 한다. 됐습니까? 뭐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앰플리파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앰플리파이어에 이런 컨셉을 사용해서 이 맥시멈 인풋 전압의 리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제 DC 어널리시스 그리고 스모션 어널리시스를 좀 더 수행했는데 이건 이제 제너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몰 시그널 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또 BJT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킷에 대한 해석을 앞으로 2시간 동안 합니다.
됐습니까? 자, 스몰 시그널 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보세요? 예. 전화 잘못 걸었다. 자, 스몰 시그널마다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죠? 모스펫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DC와 AC의 게이트과 소스 사이에 인가됐다 생각하면 이 주변의 모스펫이 어떤 상태인 건 상관이 없이 이 모스펫에 관련된 로컬 프로퍼티입니다.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주변이 아니라 모스펫 여기에 게이트과 소스 사이에 이런 DC와 AC가 있다면 여기에도 DC와 AC, DC와 AC 이 커런과 이 커런은 완전히 같습니다. DC도 같고 AC도 같고 그래서 이 AC끼리의 관계만 하는 게 이미 사용했던 그런 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IG는 G로 게이트 쪽에 항상 커런이 흐르지 않고 IG는 G로 ID는 GM, VGS 우리가 디라이브한 마들이고 ID와 IS는 항상 같습니다. 이쪽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됐습니까? 자, 이걸 파이 마들이라 부르고 이게 영문자 파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파이 마들이라 그러고 이거와 똑같은 마들을 여기에 있는 T 마들입니다. 이건 영문자 소문자 T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게이시 있고 드레인이 있고 소스가 있는데 디파인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면 여기에 1/GM이란 이 뭡니까? 컨덕턴스 분의 1이니까 디멘전이 뭡니까? 레지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GM이라는 레지스턴스가 있고 이게 BJT 경우에 에미터 레지스턴스와 비슷한 겁니다. 레지스턴스가 있고 여기 VGS가 있으면 커런이 흐르겠죠. 전압 있고 정항이 있으니까 그 커런을 I라 그러면 이 커런과 이 커런이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이퀘이션을 보면 여기에 흐르는 커런, 이 소르 쪽으로 흐르는 커런 IS는 전압이 있고 리스턴스로 나누어야 되므로 GMVGS라는 커런이 분명히 흐르고 그 커런이 이 커런과 같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왜 같은가? 같게 정의한 거죠. 같으니까 IS는 이와 같이 되고 그건 ID와 같고 그러면 IG는 얼마입니까? 지로죠, 지로. 여기에 세 개의 여기 패스가 있는데 이 커런과 이 커런이 같으면 이 커런은 당연히 지로입니다. 그래서 왜 연결되어 있는데 커런이 지로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 커런과 같다면 여기는 커런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커런이 지로죠. 그래서 이 마들과 이 마들이 달라 보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이 이퀘이션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성립하는 이퀘이션과 여기서 성립하는 이퀘이션과 같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마들이고 그렇게 디파인 되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정해서 이 커런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T 마들이라 그러고 이게 왜 편리한가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BJT 때 T 마들이 편한 것처럼 이걸 생각한다면 이 모스펫이 있을 때 스몰 시그널 마들이 굉장히 쉽죠. 여기에 어떤 커런이 흐르고 그 커런과 이 커런이 같고 이 커런은 여기 있는 전압을 여기에 있는 1/GM이나 리스턴스 나누고 여기 커런은 지르고 위에서 아래로 커런이 흘러내려오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야말로 이 모스펫 앰플리파이어는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쉽습니다. 스몰 시그널 마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 T 마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파이 마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T 마델이 훨씬 더 좋은 마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파이 모델의 아웃풋 디스턴스를 애드하고 싶다면 이렇게 애드하면 되고 T 마델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애드하면 되죠. 이걸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특별한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도 회로 해석이 전혀 복잡해지지 않는 경우엔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지만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결과는 거의 같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스몰 시그널 마들에 대한 얘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합니다. 네, 지금 내 얘기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 T 마들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바이아 서킷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바이아 서킷 또 BJT 경우와 굉장히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바이아 서킷인데 이 디제너레이션 리지스턴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사용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이걸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 바이아 서킷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VGS를 증가해주면 VGS 일정한 전압을 증가해주면 일정한 커런이 흐를 겁니다. 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VGS와 ID의 관계에 의해서 이 커브에 의해서 이게 픽스되어 있다면 여기에 ID라는 커런이 흐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스펫이 바뀌면 다른 모스펫을 사용하면 아니면 뭐 온도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면 모스펫의 특성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스펫을 이용해서 VG를 픽스할 때는 이만큼의 커런이 흐르고 ID1이라는 커런이 흐르고 만약에 모스펫을 다른 모스펫을 사용했다면 그래서 모스펫의 어떤 파라미터가 달라졌다면 두 번째 모스펫의 커브가 일어나면 이제는 이런 커런이 흐르죠. 그래서 ID와 ID 프라임의 다른 커런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일정하지만 이게 픽스되어 있지만 이 모스펫이 바뀌면 그때마다 이 드레인 커런이 바뀌는, Q점이 바뀌는, 그래서 모든 게 바뀌는 굉장히 나쁜 이 디바이스에 아주 센서티브하게 움직이는데 이걸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명백하죠. 디바이스가 달라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간단한 서킷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까 저쪽에 있었던 서킷과 이제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RS라는 요 소스 쪽에 디스턴스를 포함했습니다. 이 디스턴스 이름을 디제너레이션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피드백이란 개념을 배우면 왜 여기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느냐, 요 디제너레이션은 비제너레이션의 반대입니다. 비제너레이션은 뭔가 개인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어떤 다시 제너레이트 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 디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뭔가 작게 해주는 거. 그런데 이게 있으면 이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이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뭐 BJT 경우에 여기 R가 있으면 개인이 작아졌죠. 그것처럼 여기 개인이 작아지는데 뭐 단순하게 개인이 작아진다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그거보다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디제너레이션 리지스턴스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처음에 이 ID가 셋했는데 이 ID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ID보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크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커지면 여기 전압이 커지고 이게 커지면 여기 전압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픽스되어 있다면 커지면 이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ID가 잘못된 방향으로 증가하면 여기 있는 전압이 증가하고 당연히 증가하고 그러면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감소하고 그러면 다시 ID가 감소하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걸 피드백 중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이 개념도 여러분들 2학기 때 이해를 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과 디제너레이션은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잘못된 걸 다시 붙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첫 번째 베네핏 넘버 1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여기에 VGS와 ID의 커브를 그려보면 VGS와 ID 커브에서 아까는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버티컬 라인이었죠. VGS가 픽스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가 픽스되어 있습니까? VG가 픽스되어 있죠. 이게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픽스되어 있는 퀀티티가 이 전압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KVL을 사용해서 노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KVL, 여기가 VG라면 이와 같이, 그래서 이걸 1차 함수로 붙이면 여기에 노드 라인을 그리면 여기 VG고 VG 디바이더의 RS라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디바이스 커브가 만나는 이 점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우엔 이게 만약에 픽스되어 있다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도 디바이스가 바뀌어도 첫 번째 드레이크런이 여기였다면 두 번째 드레이크런은 ID 프라임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죠. 이걸 만약에 더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으로 해서 거의 디바이스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픽스해 줄 수 있는 그런 피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스 서킷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디제너레이션 리스턴스가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바이어스 서킷에. 모든 게 완벽하다면 이게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스펫이 모든 디바이스가 동일한 특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앰플리파이어로서의 일정한 특성을 갖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디제너레이션 리지스턴스 RS를 포함한 지금 여기 4개의 바이어스 서킷이 있는데 해석은 굉장히 쉽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 거는 싱글 파워 서프라이를 사용합니다. 이 장점은 이 RS가 포함되어 있고 파워 서프라이 하나만 있는 싱글 파워 서프라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커런이 IG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이 VG라면 VG는 여기 전압이 VDB입니다. VDB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으로 VG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KVL 하나,
여기 전압은 이 전압과 여기서의 그раф이다 라는 KVL과 이 디바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이퀘이션, 모스펫이 세츄레이션에서 만족하는 이퀘이션, 두 개의 이퀘이션으로부터 VGS와 ID를 구할 수 있고, 이게 Q점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회로가 정해졌다면 이 점을 확인해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한다면 이런 식을 이용해서 어떤 밸류를 셀렉트해서 원하는 위치를 됐습니까? 자, 이게 거의 유사한 서킷이 있는데, 이거는 파워 서프라이가 두 개 필요하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파워 서프라이가 필요하고, 근데 회로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기 전압은 얼마입니까?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얼마입니까? 지로죠, 지로. 이게 없다면 문제가 되죠. 이게 없다면 여기가 지로가 아닙니다. 여기가 플로팅 돼 있죠. 여기를 지로로 만들고 여기가 그럼 뭐가 됩니까? 네거티브가 돼야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VGS가 형성돼서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형성돼서 액티브 리전에 이르게 되고, 이게 적절한 밸류가 돼야죠. 이게 적절한 밸류가 돼서 이게 세츄레이션 리전에 이렇게 되면 앰플리파이어로 등장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전압이 VS, 여기에 다시 이것도 KVL을 생각하는 거죠. KVL. 그래서 KVL을 다시 쓴 겁니다.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 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다 하는 거고, 여기 전압은 지로, 여기 전압은 네거티브. 이걸 항상 연결합니다. 이게 없다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작하지 채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 서킷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주 프랙티컬한 서킷인데, 이것도 파워 서프라이가 하나만 있죠. 싱글 파워 서프라이를 이용해서, 그런데 여기 커런이 지로, 여기가 ID면 여기도 ID고 여기도 ID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압이 VGS면 여기 전압도 VGS고, KVL을 이렇게 세운다면 여기 드랍이 지로기 때문에 VDD는 IDRD 플러스 VGS, 여기가 VGS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이 전압은 드랍 플러스 이 전압.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 넘버 1과 이퀘이션 넘버 2, 이건 항상 디바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뭡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만족해야 되는 디바이스 이퀘이션 두 개를 이용해서 VGS와 ID가 결정됩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바이어 서킷. 그리고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커런 소스를 직접 인가합니다. 커런 소스. 여기다 커런 소스를 직접 인가하면 이런 커런이 강제로 흐르게 되죠. 그런 커런이 흐르게끔 이게 픽스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커런을 픽스하면 ID가 픽스되면 ID로부터 그런 ID를 흐르게 하는 뭐가 형성됩니까? VGS가 결정이 되죠. 이건 ID를 직접 정하고,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VGS가 디벨롭됩니다. VGS가 플러스 마이너스 VGS가 디벨롭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목표가 됩니다. 여기에 어떤 포텐셜에 걸려 있어야죠. 지로에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디벨롭되고, VS, 여기 전압이 VS라면 VS 네거티브 전압인가 되지, 이게 없다면 여기에 전압이 디벨롭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플러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다면 여기에 그런 커런을 흘릴 수 없습니다. 연결했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커런을 이렇게 하지만 이 디바이스가 그 커런을 흘릴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된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RG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도 RG가 필요하고, RG가 필요하고, RG가 필요하고, 그래서 커런은 흐르지 않지만 그게 있어야만 레퍼런스 포텐셜을 픽스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다. 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바이어 서킷을 생각했는데, 이 바이어 서킷을 해석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보다는 뭐 디자인 할 필요가 있죠. 디자인. 이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커런 레벨만 정하면, 이 어느 일정 커런이 흐르게 하는
서킷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닌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죠. 어떻게 정해주는가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드립니다. 저기 하는 인간들이 우리 학부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 학부에서 우리 학부 동아리 전체 동아리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뭐까지 썼냐면 그거 있죠, 꽹가리 같은 거 치는 일청담 그 주위에서 밤마다 한 수십 명이 그런 저런 게 있었는데 저런 걸 맡겠다는 날이 있으면 당장 총장으로 뽑아줄 텐데 우리 총장이 해야 될 일은 저런 거면 쓸데없는 짓이 많고 대학교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건데
자, 죄송합니다. 자, 앵모스가 있고 이제 파라미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람다가 지로란 말은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이 없다. 그런 모습에서는 없고 고려하지 말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바이아스 서킷을 설계하는데 이것까지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죠. 이건 고려하지 않고 설계합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리고 이 4개의 디스턴스 RG1과 RG2와 RD, RS를 정하는데 ID가 여기에 흐르는 ID가 0.5mm이 될 때, 즉 IS가 0.5mm이 되게끔 4개의 디스턴스를 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정할 수가 없는데, 바이아스 서킷에 어떤 일반적인 룰이 있냐면, 여기에 전압이 있다면 그 전압이 여기와 여기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게 굉장히 좋은 바이아스 서킷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인가된 전압과 여기에 디벨롭된 전압과 여기에 디벨롭되는 전압과 이 전압이 같게 그렇게 한다면 좋다는 말은 이 앰플리파이어의 여기가 VDS와 ID 커브 곡선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중간에 가장 바람직한 이 중심에 위치하게끔 하는 아주 좋은 스트레치가 이 3개의 전압이 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룰 오브 썸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안전한 룰입니다. 그래서 룰 오브 썸이 3개의 전압이 같고 여기가 15V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5V, 여기가 10V, 그리고 VDS도 5V가 되게끔 이렇게 설계하라.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쉽죠. 여기 전압 말고 이거 정하고 전압 말고 이거 정하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항값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 전압을 정해야죠. 이 전압을 정하는데 어떻게 이 전압을 여기 커런이 0.5mm이 되게끔 그렇게 되게끔 뭘 해야 됩니까? VGS를 정해서 채널 뎁스가 정해진 채널 뎁스를 만들어야죠. 그 이퀘이션이 이겁니다. 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모습에서의 이퀘이션. 그래서 이걸 풀면 VGS가 2V, 이 근이 2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VGS가 2V면 여기가 5V고 여기가 VGS가 2V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VG는 7V죠. 여기에 15V를 7로 볼트 디비전 하는 한 가지 밸류가 7, 8, 메가옴. 이걸 이렇게 큰 리지스턴스를 쓴 이유는 그래야만 뭐가 작습니까? RI가 작고 크고, 미안합니다. RI가 크고 이거보다 더 큰 80옴, 70옴 리지스턴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지스턴스가 없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그래서 이 메가옴 단위에서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이아스 서킷 등등이 굉장히 쉬운 이유는 뭡니까? BJT에 비해서. 항상 IG가 여기에 커런이 절대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해석이 간단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그 비디오를 당분간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슬프게 생각하는데 별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게시하지 않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